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들어오시죠. 이제 온라인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고아침이고요. 온라인 설명회 1탄으로 오늘은 학장님에게 묻고 답하다라는 내용으로 진행이 되겠고요. 옆에 많이 뵌 분이 계시죠? 네, 여러분 이민석 학장님을 모셨습니다. 박수! 네, 학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기해요, 학장님. 저는 작년에 설명회 영상을 뵀기 때문에 뭔가 너무 친숙합니다, 학장님. 그때도 온라인 설명회 이제 듣고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이해가 됐다, 쉽게 설명해 주셨다라고 댓글들 많이 보내줬는데요.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네, 한마디 먼저 좀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설명회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학장을 맡고 있는 이민석이라고 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실시간 채팅창으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천천히 남겨주시면 저희가 중간중간 그런 질문들 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학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너무 든든해요. 어떤 질문이든지 남겨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42 서울 교육에 대해서 학장님께서 전반적인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학장님 부탁드립니다. 우선 저희가 왜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양성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희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상은 모든 회사가 소프트웨어 회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 머신러닝도 더 들어왔고요. 회사들은 자기네 제품, 서비스를 소프트웨어, 인공지능으로 만들고 심지어 자기 회사의 가치도 소프트웨어, 인공지능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프트웨어를 잘하는 회사, 인공지능을 잘하는 회사가 좋은 회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죠. 그러면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부족해지겠죠. 그래서 정부가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목표는 5C를 갖춘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이고요. 그 5C라고 하는 건 저희 인재 사항인데 여러분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창의성하고 그 다음에 챌린지, 콜라보레이션, 크리티컬 띵킹, 컨버전스 해가지고 이 5개의 C로 시작되는 역량을 여러분들이 키워 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우리 42 서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42 서울은 물리적인 학교입니다. 강남, 개포동하고 그 다음에 서초동, 강남역 근처에 2개의 캠퍼스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처음 오시면 이제 서초동에서 먼저 공부를 하시게 돼요. 이 공간은 사진을 보시면 되고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많은 사진이 있습니다. 컴퓨터가 많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쉬실 수 있는 공간, 또 토론하실 수 있는 공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간보다 더 중요한 건 저희가 뭘 하냐죠. 기본적으로는 이 42 서울이 전 세계에 있는 42 학교랑 똑같이 교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강의가 없고요. 강의가 없으니까 저희가 제시하는 교재도 없고 학비도 없습니다. 교수와 교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찾아서 공부하시는 게 맞고요. 그 대신 이제 동료가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려는 열정이 있고 그걸 통해서 성장을 하시게 됩니다. 교육은 2단계로 진행되는데 피신이라고 한 달짜리 집중 교육이 있습니다. 요 주 7일 4주 동안 진행되는 피신이 있고 그 두 번째 거기서 통과를 하게 되면은 이제 본과정 2년간의 본과정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동료 학습 친구들끼리 같이 공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동료 평가 나와 친구들이 서로 평가를 해주는 방식으로 공부를 합니다. 실제 이제 그 본과정에 들어오시면은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시게 되고 다양한 분야를 배우시게 됩니다. 그리고 각 이제 프로젝트 기반으로 소프트웨어를 배우시게 되는데 수일, 며칠짜리 하고 몇 개월짜리 이렇게 다양한 프로젝트가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치지 않게 게이미피케이션에서 여러분들한테 다양한 동기부여를 하는 프로그램도 같이 있고 저희 공간은 24시간 개방돼 있는데요.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동시에 오실 수는 없고 약간의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약제로 지금은 공간을 운영하고 코로나 상황이 정리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24시간 아무 때나 오셔서 공부하실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여기 저희가 드리는 프로젝트 과제만 하는 것은 아니고 커뮤니티와 워크숍, 해커톤 다양한 이벤트를 같이 하면서 실제 이 소프트웨어 개발자 커뮤니티 안에서 성장을 하시게 됩니다. 기술적으로는
정말로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저 오른쪽에 검게 있는 그림이 저희가 이제 홀리그래프라고 하는 건데요. 저기 안에 있는 원은 모든 분이 공통적으로 하시게 되는 이제 공통 서클이 돼요. 저기 이제 기초를 배우시게 되고 바깥쪽으로 가면은 다양한 응용 분야, 다양한 기술을 배우시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공부를 하시고 소프트웨어 공부하실 때랑 실제 회사에서 일을 하실 때랑은 다릅니다. 회사에서 일을 할 때는 그때 새로운 기술이 많이 나와 있겠죠. 그래서 포르투 서울에서는 사실 기술을 잘 배우시게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배우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셔갖고 더 잘 성장하실 수 있는 기반을 닦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당장은 이제 회사에 들어가실 수 있는 기술도 배우시게 됩니다. 저희 프로그램을 그림으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공부하시던 방법은 책을 가지고 진도를 나가서 연수 문제를 풀고 책을 띄고 그 다음 책을 보고 해서 제일 바닥에 있는 검정 동그라미를 따라가신 셈이 돼요. 저렇게 하면은 책은 띄었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지라는 생각에 항상 잠기시게 돼요. 근데 프로젝트 기반으로 학습을 한다는 것은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결심을 가지고 뭔가 이제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 문제가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풀고 또 너무 어려우면 실패하고 또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풀고 또 실패하고 또 어려운 문제를 풀고 실패하고 하는 과정을 겪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작은 성취를 이뤄가면서 성장을 하시게 되고요. 그 한 달이 지나고 나면은 여러분도 저희를 또 여러분도 이 공부하는 시스템을 선택하시게 되고 저희도 여러분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전에 공부하던 방식과 이 동료학습이라는 방식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한테는 이게 하나도 안 맞을 수 있거든요. 어떤 분들한테는 바로 이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분야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맞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 공부하는 방식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저희도 여러분들이 이런 방식으로 공부하셨을 때 성장을 충분히 하셨는지를 확인하는 시점이 이제 한 달이 지난 피신이 끝난 시점 되고요. 거기서를 통과하면은 그 다음 과제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높은 봉우리와 높은 계곡을 낮은 계곡을 지나시게 돼요. 이렇게 해서 계속 또 역시 성공하고 실패하면서 성장을 하신 다음에 어느 순간에 회사에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더 크게 성장하실 수 있을 때쯤에 취업을 하시게 됩니다. 취업을 하면은 진짜 고객, 진짜 문제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 정말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회사 가서 더 많이 배우실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 방식은 여러분들이 뭔가를 배우게 되고 역량을 가지게 된다고 할 때 느끼는 그 느낌이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내가 뭘 할 수 있겠다라고 느낀 거는 아마 동아리 활동에는 어떤 프로젝트를 하면서였을 거예요. 그러면은 진도 나가서 배운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생각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여러 방식으로 찾고 그 문제에 필요한 이론을 공부하고 하면서 성장을 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구글이나 네이버나에 만들면서 이런 네 글자를 입력을 하면은 그 뒤에 나오는 연관 글자들이 다 배우는입니다. 실제 만들면서 배워야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배울 수 있는 거를 배우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역량이 늘었다는 걸 스스로 아시게 돼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첫 번째 그 한 달 과정 그 피신이라는 과정은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수영장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수영장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스스로 헤엄쳐서 나오는 사람, 또 옆 사람이랑 손잡고 나오는 사람 해가지고 스스로 헤쳐 나오는 사람을 건져서 본 과정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피신에 들어오면은 문제가 뭐 이메일이든 어떤 형식으로 여러분들 제시되고 그 문제를 이해하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 그 다음에 시험을 보고 개인별, 팀별 프로젝트를 하고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피신 과정에 보통 저희가 관찰한 바로는 학생들이 일주일에 70시간 이상 학습을 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기간이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스스로를 증명할 수 있고요. 저희도 여러분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죠. 그 성공적인 피신 후에는 긴 시간이 있죠. 그래서 프로젝터와 수많은 커뮤니티 이벤트들 이런 속에 빠지시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그때 이제 열심히 학습을 하셔서 성장을 하시게 됩니다. 이 포레트 프로그램은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고 원래 이제 프랑스에서 시작됐고 지금은 전 세계에 30몇 개 학교가 있습니다. 가까운 데는 동경에도 있고요. 아시아에도 몇 개 학교가 지금 열렸고 아마 내년에는 40개 이상의 학교가 열릴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시고 나면 여기서 학습이 끝나고 나면은 또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취업을 할 역량이 된다고 생각하면은 다양한 회사에 취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생각나는 거는 이 그림의 왼쪽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름하는 큰 회사들이겠죠. 그런 회사뿐만 아니라 사실은 소프트웨어 회사는 아니지만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필요로 하는 많은 좋은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회사에 다 가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든지 아니면 무슨 제조업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하는 이런 모든 회사들이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필요로 합니다. 그 다음에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모든 회사들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실 곳은 상당히 많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면은 실제 소프트웨어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술을 배운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패를 하게 되는데 실패를 한 뒤에 다시 트라이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어나셔야 됩니다. 일어나지 않는 거는 여러분들의 잘못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저희가 동료 학습을 강조하고 있는데 옆에 친구가 헤매고 있으면 도와줘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넘어져 있을 때 옆에 친구가 서 있으면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같이 배우고 같이 어떤 목표를 이뤄낼 수가 있겠죠. 여기가 이제 저희 프로그램의 내용이고요. 실제 교육생 모집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생 모집은 아까 이제 5가지의 인재사항이 있었는데 그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4가지 정도 인재사항을 저희가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여러분들의 학습 동기와 열정, 성실함 이런 과정들을 온라인 테스트하고 1개월의 집중 교육 과정, 그 피신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선발하게 됩니다. 실제 세부적인 절차는 홈페이지에 자세한 설명이 있고요. 저희가 온라인 테스트라는 거를 제일 먼저 하고요. 온라인 테스트에서 통과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체크인 미팅이라는 걸 합니다. 체크인 미팅은 신분 확인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 온라인 테스트를 본 사람이 여러분이고 실제 입학을 할 학교에 들어올 사람들이 여러분이라는 것을 검증하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나면은 집중 교육 과정, 그러니까 한 달짜리 집중 교육 과정에 신청을 하시게 됩니다. 이 체크인 미팅하고 집중 교육 과정 신청은 선착순입니다. 온라인 테스트를 통과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누구나 소프트웨어를 잘 공부할 수 있다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성적순이 아니라 선착순으로 입학생을 모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1개월 집중과정 교육이 끝나면은 저기는 이제 여러분도 저희를 선택하고 저희도 여러분을 선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집중과정의 성과를 가지고 본과정 진입할 학생들을 선정을 하게 되고요. 그 본과정에 들어오면은 최장 23개월간 여러분들이 월 100만 원가량의 지원금을 받으면서 공부를 하실 수 있게 돼요. 물론 그 1개월 집중과정 때도 저희가 지원금을 드립니다. 온라인 테스트는 apply.42seoul.kr 여기에서 하실 수 있고요. 여러 번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합격을 하시면은 또는 뭐 실패를 하셔도 대강 한 이틀 정도 안에 결과가 이메일로 도착하게 되고요. 실패하시면은 다시 응시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테스트는 2개의 시험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짧은 기억력 테스트이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시는지는 안 알려주고요.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논리력 테스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도 그림만 나오고 방법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왜 문제이고 어떻게 하는 게 답인지를 스스로 클릭을 하다 보면 찾으실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찾으시고 난 다음에 점점 어려운 문제로 가게 됩니다.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체크인 미팅 일정, 그러니까 온라인 테스트에 통과하신 분들이 여기를 오시겠다고 의사를 확인하고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은 이렇게 6차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입학을 위해서 6번의 체크인 미팅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체크 미팅에서 여러분들이 신분 확인을 하고 나시면은 그 다음에 저희가 여는 집중 교육 과정에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집중 교육 과정은 저희가 편의상 이제 기수를 나누긴 하는데요. 실제 들어오면은 사실 기수는 의미가 없고 이제 4기, 5기에서 4번의 집중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300명씩 2월, 3월, 8월, 9월 이렇게 4번의 일정을 마련하고 있고요. 이 일정은 코로나 상황이 괜찮다고 볼 때 만들어진 일정입니다. 만약에 이런 교육을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은 약간 더 바뀔 수가 있고 올해는 이 바뀌는 상황이 조금 많이 있었습니다. 모집 인원 및 자격 요건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300명씩 1개월 집중 과정을 해서 600명 중에 한 250명. 그 250명이 결정된 건 아니고요. 이제 뭐 숫자 변동이 있겠지만 그 정도 뽑아서 내년에 한 500명 정도를 뽑을 생각이고요. 자격 요건은 없습니다. 성인이시면 되고요. 또는 고졸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나이가 어리면은 검정고시로 고졸 자격을 얻으시면은 저희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지원할 수 없는 경우는 저희가 1개월 집중 과정에 학습 시간이 되게 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풀타임으로 공부하실 수 있는 분이셔야 될 것 같아요. 풀타임이 아니면은 1개월 집중 과정에 통과하시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온전히 몰입하실 수 있는 분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원금을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은 나중에 여기 설명이 조금 있지만 홈페이지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이상 저희 교육 과정과 입학에 관한 안내를 마쳐 다 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학장님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로 궁금한 점 물어봐 주시고 계시는데요. 아마 학장님의 설명에서도 이미 답변이 충분히 된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조금 궁금한 걸 좀 몇 개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일단은 커리큘럼 자체가 그 자체가 굉장히 전 창의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교수님도 안 계시고 교재도 없고, 그런데 어떤 학생들이 들어와서 잘 해낼 수 있을까요? 학장님이 바라는 이런 학생들이 왔으면 좋겠다. 일단 소프트웨어를 배우고 싶은 열정이 많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배우고 싶지 않으면은 이게 이제 쉽지 않기 때문에 버티기가 어려우실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기술에 대한 호기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프트웨어 기술은 무지하게 빨리 발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배운 거랑 이제 내일 새로 나오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내가 이걸 가지고 뭘 해봐야지 라는 호기심이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잘 빨리 배우고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호기심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이걸로 뭘 해야지라는 세상을 바꿀 의지, 이런 의지가 필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내면에 열정이 있는 학생들이 들어오면 맞습니다. 이 창의적인 프로그램들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궁금한 점이 혜택 중에 한 가지가 학비가 없다는 점이잖아요. 그리고 또 뭐 소정의 지원금 같은 부분도 일정금은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나 기숙사는 그럼 지원이 되나요? 현재는 기숙사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공간 안에 쉬실 수 있는 공간,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은 있는데 기숙사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지원금을 월 100만 원 정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지원금을 통해서 지방에 계신 분들은 이 근처에 숙소를 얻으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20대였다면 오고 싶을 것 같아요. 지원금도 100만 원 나오고 20대가 아니어도 없고. 되고요. 네네. 나이가 드셔도 됩니다. 소프트웨어를 배우시겠다면 언제든지. 그러니까 저 그것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작년에 평균 연령이 한 25세 정도의 학생들이 맞습니다. 있다고 들었는데, 최고령 학생과 최연소 학생 각각 몇 살이었나요? 제일 어린 학생은 16살이고요. 제일 나이가 많으신 분은 온라인 테스트 때는 60대도 몇 분 계셨고요. 실제 입학을 하신 분은 42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기준에서는 고졸 정도의 학력을 말씀하셨는데 그 16살 학생은 이미 다 끝낸 거겠네요. 그럼. 검정고시를 보고 온 학생이고요. 와, 천재인가 그 학생? 예. 와,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분들도 뭐 30대, 40대여도 좀 고민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열정이 있다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비해서 가장 큰 모집 요강에 변화도 있다고 알고 있어요. 예, 작년에는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체크인 미팅하고 피신을 같이 등록을 받았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걸 분리를 했습니다. 실제 신청하신 분들 중에 올해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신청하고 실제 입학하는 시기가 차이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청을 하셨는데 못 오신 분들이 꽤 계세요. 그래서 신청을 하는 풀하고 실제 한 달 집중교육 과정 요 모집을 지금 분리해가지고 하고 있고 할 예정이고 이 방식을 지금은 거의 모든 전 세계 포레토 학교들이 같이 실행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연관된 질문 지금 김은성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아까 피신이라고 저희가 한 달 동안의 집중 교육 기간이 있는데 그 전에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까요? 라고 또 질문 주셨네요. 피싱 기간에 저희가 이제 첫날 나가는 문제는 되게 쉬운 문제예요. 컴퓨터 쓰는 법부터 문제가 나가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사실 이제 진도가 조금 빠르게 어려운 문제로 가게 됐는데요. 사실 사전에 준비할 게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아요. 저희 피신을 통과해서 본과정에 들어온 학생들 보면은 이전에 한 번도 소프트웨어를 안 해본 친구들도 많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문과 학생들이고 소프트웨어 또 코딩이라는 걸 한 번도 안 해본 친구들도 많아서 네네. 특별히 준비를 할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아, 마음가짐만 내가 정말로 소프트웨어 좋아하는지 다지고 오시면 근데 되겠습니다. 학장님 저 아까 무서운 거 들었는데 그 피신에서 한 번 이제 탈락을 하게 되면 재응시는 안 되는 예.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네. 이제 저희가 더 많은 학생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피신이라는 과정이 공부하는 방식이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하던 방식, 그 방식이 이 방식이 맞는지, 또 소프트웨어가 여러분들한테 맞는지, 이거를 검증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일단 떨어지고 나면은 피신에서 탈락을 했다는 것은 방식이든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에 가진 그 의지가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 마치 이르지 않았을 거를 증명하기도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많이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개발자로서의 테스트 기간인데 예. 그게 안 맞는다면 다시 한번 진로에 대해서 좀 더 맞습니다. 진지하게 고민을 해볼 수도 있는 기간이네요. 예. 하지만 온라인 테스트는 여러 번 재응시가 가능한 거죠? 예, 온라인 테스트는 이제 떨어지고 나면은 다시 응시해서 이제 자격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뭐 여러 번 그럼요. 여기 보시는 분들도 온라인 테스트가 되게 네. 재밌거든요. 아, 그래서 뭐 꼭 오시지 않는다고 해도 온라인 테스트를 보시는 거는 게임 같은 거라서 아. 재미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와, 저도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그럼요. 근데 2시간 걸린다고. 예. 2시간 동안 이제 끈기가 있는지도 저희가 좀 보는 거죠. 컴퓨터 앞에서 2시간 네. 동안 네, 테스트를 보셔야 됩니다. 또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취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포리투 서울에 네. 많이 지원을 하실 텐데 앙영님께서 수료하고 난 후에 수료생을 대상으로 기업체에 선발이 이루어지나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여러분들이 여기 학습을 마치고 나서 또는 회사에 취업할 준비가 돼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원칙은. 네네. 근데 저희가 이 과정에서 기업들이랑 협력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업들이랑 어떤 프로젝트를 한다거나 워크숍을 하고 또 해커톤 같은 걸 할 때 기업이 늘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기업들을 보는 눈을 우선 키우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업들이 원하는 학생들이 되면은 이제 취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어디로 가라 이런 거 안 하고요. 네. 그러니까 기업들한테 무조건 이렇게 매칭을 해갖고 이렇게 보내고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는데 충분한 역량을 가질 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도 그렇잖아요. 이거 하세요. 수업이 딱 있는 게 아니고 취업도 여러분들의 열정으로 하지만 충분한 기회는 준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여기랑 연관돼서 제가 궁금한 게 아까 좋은 소식도 제가 들어와서 많이 들었는데 이미 뭐 커리큘럼이 지금 1년이 안 됐는데 한 달도 안 돼서 취업에 성공한 분들도 있고 계속해서 지금 여러 네. 군데로 진출을 한다고 들었어요. 사실 우리 프로그램이 기술을 가르친다는 것보다는 배우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업에서 어떤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태도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기술을 아주 잘 익히면은 그것도 좋지만 네. 기술을 익힐 충분한 자질이 있으면은 그것만 보고도 회사들은 이 친구를 우리 팀으로 끌어들여서 같이 성장할 수 있겠구나라고 느끼면은 취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취업한 학생들의 취업 성적은 뭐 저희가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기대보다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이렇게 들어와서 막 한 달 만에, 몇 달 만에 이렇게 또 취업까지 연계되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뭐 또 보시는 분들 중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예. 아까 뭐 몇 번 학장님께서도 강조하시긴 했지만 굳이 문과 이과로 따진다면 난 전공자도 아니고 나는 문과생인데 내가 좀 들어가서 취업까지 가능할까라는 고민도 많을 것 같아요. 저희 입학한 친구들을 보면은 전공자가 한 40%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비전공이거나 또 비전공 중에도 요즘에 이제 소프트웨어를 뭐 코딩을 한두 번 정도 해본 친구들도 있지만 코딩을 한 번도 안 해본 친구들이 거의 한 30%쯤 되고 실제 한 달 과정을 통과해서 본 과정에 들어온 학생들 비율도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전공자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유리하고 그런 면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학습하는 방식에 맞느냐. 그러니까 첫 번째 한 달 동안 저희가 선발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고요. 그 방식이 맞으면은 전공을 했든 안 했든 사실 비슷하게 성장을 해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피신 기간부터 이 본격적인 정규 과정이 시작을 돼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이 커리큘럼 안에서 맞습니다. 쏟아부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직장인들은 안 되겠고, 그죠? 그럼요. 그리고 학생들이 아까 질문 주셨는데, 잠시만요. SNS 질문 좀 보고요. 아까 질문 중에 혹시나 아르바이트가 가능한지를 여쭤본 분도 있었거든요. 아르바이트는 아주 제한적으로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 그 피신 기간 동안 학생들이 얼마나 공부했나를 보면은 일주일에 72, 3시간 정도를 평균 공부를 했거든요. 72, 3시간이면은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것만 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마 한 달 과정에 들어오시면은 평생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 적이 없을 정도로 공부를 하시게 돼요. 그 말은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실 기회가 시간이 절대적으로 생기지 않는다는 거를 아마 의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네. 아까 앙영님께서 수입이 있는 학생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예. 지원금 지급의 기준을 궁금해 하셨거든요. 예, 이 지원금은 사실 세금으로 여러분들한테 지원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원금을 받으시고 계시다면은 사실 이 지원금을 중복해서 수령하실 수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 부분은 홈페이지에 다 정리가 예, 되어 맞습니다. 있는 거죠? 자, 좀 본격적으로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dwin구르르르 아이디님께서 현 코로나 상황이 계속된다면 4기 일정 및 계획이 바뀔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그에 대해서 혹시 내부적으로 뭐 이야기된 사항이 있으신가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저희가 뭐 코로나 상황이 개선될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지만 아무런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저희 일정이 바뀌는 거는 정부 정책이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역 당국에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모여서 공부할 수 있느냐 이 숫자를 지금은 다들 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이 너무 나빠지면은 저희 동력습이 안 되기 때문에 기한을 좀 미룰 수도 있고 유동적이라고 할 수 있고 지금은 내년에는 안전하게 될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지만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게요. 어쩌다가 이 코로나 네. 상황이 포리투 서울을 또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의 열정마저 또 이렇게 안타깝습니다. 어찌됐건 그래도 계속해서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조금 일정 체크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사전 질문을 좀 몇 가지 받은 것들도 있어요. 지금 아직 1년이 이제 막 지났는데 교육의 성과가 아까도 뭐 취업한 학생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학생들이 얼마나 학습을 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저희 학습 모델은 오프라인에서 이제 모여서 토론하면서 서로 배우는 평가하는 이런 과정인데 온라인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조금 못해지긴 했겠죠. 네네. 근데 이제 잘 성장하는 학생들은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는 거를 다들 알아요. 네. 요즘에 이제 뭐 줌이나 디스코드나 이런 방식으로 서로 소통을 하면서 배워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기업체 여러분들 또 멘토님들 프로그램들을 온라인으로 많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학생들끼리 프로젝트도 모여서 같이 하고 해서 뭐 열심히 하면은 온라인 오프라인이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하는 친구들은 뭐 온라인 오프라인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있잖아요. 소심한 학생들. 네네. 약간 소심한 학생들이 천천히 가는 경향이 분명히 있고 저희가 네. 이제 그분들이 더 잘 친화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도 공부하지 말라 그래도 할 친구들은 열심히 하고 네. 어느 환경에서는 좀 의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의지만으로 또 안 되는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학장님. 네. 이게 만약에 내가 적성이 없다면 가능할까요? 꼭 재능이 있어야만 할 수 있을까요? 적성이 없으면요. 네. 아마 첫 번째 한 달 동안 재미가 없을 거예요. 첫 번째 한 달 동안 정말로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기간을 버티시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한테 이 일이 맞고 또 개발자로서 내 커리어가 맞는지를 첫 번째 한 달 동안 증명하시게 돼요.
그러니까 성적과 상관없이 이건 아닌데라고 느끼시면은 아마 본과정으로 들어오시지 않으시겠죠. 피신에서 이제 본인의 적성도 예. 한번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 포리투 서울이 원래는 프랑스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뭐 전 세계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교환 학생도 갈 수가 있을까요? 현재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교환학생이라는 의미가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원래 이제 포리투 학교들끼리는 교환학생을 주고받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다른 학교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른 학생들이 옮길 수 있게 돼 있고요. 이제 그거 아니라도 그냥 그쪽에 응시해서 그쪽에 가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파리에 있는 포리투 학교나 뭐 미국에 있는 포리투 학교에 한국 학생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와 대단한데요. 기본적으로 불어도 되는 학생들이구나. 예. 언어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다 그런가요?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사기 신입생 지원 희망하는 비전공자입니다. 포리투 서울 대기자 인원이 예상외로 너무 많던데 맞습니다. 이번에 지원하면 몇 기쯤으로 교육생으로 입학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지금은 온라인 테스트를 통과한 학생들이 1000명 단위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저희가 체크인하는 기간 동안 사이트를 열면은 동시에 선착순 경쟁을 해서 들어오시게 돼요. 그래서 이전에 신청한 분이 순서대로 오시는 게 아니라 지금 온라인 테스트를 통과해서 지금이라도 통과해서 자격이 생기면은 아까 보여드린 일정 그때 이제 선착순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오래 안 기다리셔도 되고요. 선착순입니다, 여러분. 예. 항상 이 신경의 레이더를 다 이것으로 집중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김김김님께서 프로그래밍 전공이 아닌 문과들은 배우는데 어렵지는 않을까요? 배우는데 보통 어느 정도의 기간을 잡고 배워야 할까요? 아까 학장님이 이제 뭐 전공자도 누구든 배울 수 있다라고 답은 주셨고, 그런데 만약에 정말 처음부터 시작하는 사람이 배운다면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첫 번째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를 배울 수 있는지를 부팅을 하시게 돼요. 네. 그러니까 실제 이제 이전에 소프트웨어를 한 번도 접하지 않은 학생들도 들어와가지고 한 달 동안 소프트웨어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나랑 맞는가라고 맞다고 확인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빨리 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실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여기 들어오시기 전에 그게 미심쩍다면은 온라인에 이제 지금 유튜브에 보면 소프트웨어 배울 수 있는 동영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한두 개 해보시면 돼요. 한두 개 해보시고 영 아닌데 그러면은 한 달을 어떻게 버티시겠어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여러분들이 검증하는 거는 아마 밖에서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걸 한번 해보시고 이게 재밌네, 괜찮네 그러면은 이제 온라인 테스트 또 저희 본과정에 아까 한 달 피신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또 뭘 배워도 빨리 배우는 사람이 있고 좀 네. 천천히 가는 사람이 있고 이게 딱 어느 기간을 한정하기는 어렵고 본인의 어떤 열정 이런 부분이 또 크게 좌우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또 MJ 정님께서 학장님께서는 포리투 서울 교육에서 어떤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뭐 개인 성장, 팀워크, 결과물, 취창업, 학생들에게 특별히 원하는 것이 있으신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배울 때는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기술적인 호기심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공부하는 데는 처음에는 이제 흥미로 시작하는데 좀 어려운 거 공부할 때는 역시 엉덩이 무게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끈기도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가 나왔을 때 그 어려운 걸 헤쳐나가려면은 이제 질문도 제대로 해야 되고 동료한테 물어보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책에 있는 이론을 공부하는 것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모두 이제 우리가 그냥 끈기라고 퉁쳐서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고 나면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을 해결하시고 소프트웨어가 충분히 복잡하기 때문에 옆에 친구들이랑 또 회사를 가시면 동료들이랑 협업을 하는 역량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소프트웨어 배울 때는 기술은 뭐 어려운 부분도 있고 쉬운 부분도 있지만 다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하면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사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다른 부분을 어떻게 협업을 하느냐 그 애티튜드가 정말로 중요하죠. 네. 학장님께서는 지금 이곳에 학장님으로 오시기 전에 오랜 세월 동안 많은 학생들을 좀 교육하셨다고 알고 있어요.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으신가요? 실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소프트웨어를 공부하고 성장을 하게 됐는데요. 기억에 남는 학생들은 되게
제가 처음에 딱 봤을 때는 되게 이렇게 소심해 보이고 가만히 있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눈이 탁 떠가지고 확 성장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이런 거죠. 자기는 처음에 소프트웨어가 뭐 자이든 타이든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왔든 뭐 이렇게 해서 어설프게 시작했다가 보니까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네. 너무나 재밌으니까 이것도 공부하고 저것도 공부하고 이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배우고 저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또 배우고 새로운 걸 스스로 만들어보고 하는 이런 과정을 겪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고 나서 그 친구들이 이제 회사를 가서 보면은 정말로 중요한 프로젝트에 참여해가지고 본인도 성장을 하고 회사에도 큰 기여를 하고 하는 경우를 정말로 많이 봤습니다. 처음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호기심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네요. 네네. 그리고 또 김은성님께서 피신 1차 온라인 신청 시 선착순 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대기할 경우에 2차 온라인 신청이 우선적으로 접수가 되는 건지 아니면 2차에도 다시 선착순으로 신청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2차에도 또 선착순입니다. 네네. 예. 선착순. 네. 그 다음에 피싱 과정이 끝난 후에 안영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인데요. 개인 사정으로 본 과정을 듣지 못했다면 포리투 서울에 다시는 지원할 수 없는 건가요? 예, 피신은 이제 누구한테나 한 번만 기회를 줄 거거든요. 그게 이제 저희가 더 많은 친구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피신을 한 번만 기회를 주고 본과정에 들어올 수가 없었다면은 그 없은 이유가 이제 중요한데 예를 들어 군대 때문에 못 오게 됐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휴학 처리를 해드리는데 이제 그런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은 다시 기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피신이 끝난 후에 바로 등록으로 연결을 시켜야 맞습니다. 되는 거군요. 그 다음에 에스트로 학생이 내년 일정이 나온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아까 쭉 한번 초반에 예. 학장님께서 설명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 화면에 한 20분 전으로 돌아가시면 일정표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 공지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 아마 돼 있을지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내년 일정은 미리 공지를 해놨는데 그 일정이라는 것이 코로나 상황이 괜찮을 거라는 가정하에 만들어진 일정이기 때문에 네.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좀 홈페이지 팔로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준수님께서 안녕하세요. 저는 비전공자인데요. 1차 온라인 테스트 결과를 보고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피신을 등록하기 전에 비전공자로서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 드는데요. 1차 테스트 당시에 알고리즘 문제를 많이 풀었다면 적성이 있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18레벨까지 갔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이네요. 예, 되게 잘한 거고요. 네. 알고리즘 문제를 잘 풀었던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알고리즘 문제를 푸는 게 재밌었느냐가 중요한 건데요. 그게 재밌었으면 되는 겁니다. 머리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재밌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알고리즘 테스트를 재밌게 또 높은 단계까지 갔다 그러면은 완전 성공 가능성이 높은 거죠. 저도 한번 해보고 네. 싶은데요. 아까 50대, 60대도 있다고 하셨으니까. 네. 그 다음에, JIW님께서 본과정 합격한 사람들한테는 학장님이 입고 계신 유니폼 주시나요? 저거 입고 아카데미에서 밤샘 코딩하고 싶어요. 이거. 예. 학장님 이거 뭐예요? 단체복이에요? 이거는 작년에 저희가 만든 옷이고요. 여러분들이 오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으로 저희가 이제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포인트 제도에서 포인트를 얻으시면은 그 포인트로 저희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굿즈를 포인트랑 교환하실 수 있습니다. 와. 그 안에 이제 뭐 다양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약간 게임 예, 같은데요? 게임입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HHAM님께서 코로나 단계 상향 시 피신 일정이 변동되나요? 라고 주셨는데 네, 변동이 예, 될 거예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안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네. 그 다음에 뒹구르르르 123321님 피신 참여 기회는 한 번으로 제한되나요? 여러 번 강조드렸는데 이건 한 번입니다. 네. 그 다음에 본과정 23개월이 지나면 강제로 교육이 종료되는 건가요? 아니면 더 남아있을 수도 있는 건가요? 23개월을 정한 이유는 이제 저희가 세금으로 여러분들한테 지원금을 드리는데 그 지원금을 드리면서 공부하는 기회를 많은 분들한테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23개월이 지나면은 더 이상 여기 남아있을 수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바라기는 그때 되면은 이제 실력이 꽤
높아졌을 거잖아요. 그래서 취업을 하시게 될 거고 취업을 하신 다음에 여기 나중에 돌아오셔서 우리 후배들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그렇게 또 금이 마냥 하실 수 예.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지은님께서 포리투 서울은 동료 학습이라고 들었는데 전 아무것도 몰라서 동료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을까요? 예, 옆 사람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서로 모르는 게 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저희 처음 들어오시면 하시는 일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모르는 거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질문하는 법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서로 질문하는 방법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조금 지나면은 이제 질문을 제대로 하고 내가 모르는 걸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도 찾으시게 되고 그리고 나서 보면은 이제 점점 내 역량이 올라간다는 걸 아시게 됩니다. 거의 집단 지성이군요. 네네. 그 다음에 한님, 피신 합격자에 대한 인원수는 정해져 있나요? 저희가 대강 1년에 500명 정도를 뽑는다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를 꼭 지키거나 그 숫자보다 뭐 어떻게 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피신 과정을 끝내고 나면은 이제 저희가 여러분들의 프로파일을 쭉 보게 되는데 그때 우리도 여러분들 선택하게 되고 또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게 본과정은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대강 1년에 500명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슷한 질문이 있는데요. 준수님께서 본과정 합격자를 결정할 때 상대평가인가요? 절대평가인가요? 절대평가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네네. 어쩌면은 이제 요 정도 되는 분들을 뽑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희를 선택한다고 아까 누차 말씀드렸는데 성적이 높아도 그만두시는 분도 있고 또 저희가 어떤 타겟을 놓고 그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줄을 쭉 세운 다음에 거기서 딱 끊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제 숫자가 무한대로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상대평가로 보일 수도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꼭 상대평가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네네. 그리고 리암님께서 중간에 상반기 취업, 하반기 취업 시즌에 관련해서 도움을 주는 과정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취업은 저희한테 되게 중요한 이슈고요. 여러분들이 훌륭한 회사에 훌륭한 일을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회사들이랑 제가 협업 관계를 맺고 그 회사들이랑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좋은 회사에 가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그 회사들 일정에 가능하면 맞추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성장을 하지 않으면은 뭐 취업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레벨이 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회사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또 가능하면 그 회사 또는 그 회사랑 비슷한 일을 하는 다른 회사 이런 회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취업에 많은 질문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혹시 여기 포리투 서울에서 취업에 합격하신 분이 있다면 한 분의 좀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실제 여기 와서 공부한 기간이 되게 길지는 않거든요. 올해는 1월 달에 피신을 처음 시작해가지고 한동안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닫았다가 실제 공부한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몇 분의 학생들이 취업을 했거든요. 뭐 10몇 명 정도가 현재 이제 취업에 성공했는데 여러분들이 들으면 이름 아는 회사 이름 아는 회사가 뭐냐면은 N자 들어가는 회사, C자 들어가는 회사, K자 들어가는 회사 다 그런 회사들인데 그쪽 동네에 많이 취업을 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합니다. 포리투 서울만이 가진 교육적, 뭐 제도적 장점이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그 교육적 제도적 장점이라고 하면은 진도를 나가서 배우는 걸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프로젝트 기반으로 뭔가를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배울 거를 찾아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장점이자 또 그게 맞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불편함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이해하고 그 문제에 맞는 답을 찾아가는 과정, 이 과정에 익숙해지면은 아까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는 방법을 잘 배우시게 돼요.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장점이고 그 대신 이제 학교에서는 보통 대학에서는 진도를 나가게 되잖아요. 이론을 차근히 진도를 나가서 배우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여기서 하는 그 프로젝트 기반으로 배우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챙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바로 실무 경험을 쌓게 되는 예. 커리큘럼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예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뭘 할 수 있게 됐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은 진도 나가서 책을 뺀 책거리를 한 그거는 내가 뭘 할 수 있게 됐나라는 거랑은 약간 상관이 없죠. 네. 진도만 나고 성적을 받은 거고 실제 내가 뭘 할 수 있게 됐나를 생각해 보면은 동아리 활동이나 자율 활동들에서 얻은 역량들이 내가 할 수 있게 된 역량이라고 느끼시는 경우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이제 동아리 활동은 진도 나가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친구들끼리 서로 뭘 할까 찾고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거를 배우고 하는데 그 과정이 저희 과정이고 그 프로젝트라는 과정에서 원래 배웠어야 될 이론을 같이 배우는 게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것들이죠. 네네. 좀 연관되는 질문인데요. 개발자의 자질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까도 뭐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태도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호기심, 기술적 호기심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성실함이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논리적 사고가 사실 중요합니다. 이 논리적 사고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절차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네. 그거는 원래 이제 갖고 있는 그게 잘 되는 사람도 있긴 해요. 네. 근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배우면은 소프트웨어 코딩을 배우면은 그거가 같이 개발이 되나요 예. 또? 그러니까 이제 하다 보면은 그 실력도 늘게 되는 거예요. 와. 그래서 그 이제 서로 맞물려 있는데 그게 잘 되는 사람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가능성이 되게 높은 사람이고요. 어떤 사람은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쪽에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자기랑 잘 안 맞는 사람이 할 수 없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은 좀 힘들죠. 뭐 그런 분들도 개발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사실 이제 그분들은 조금 힘드실 거고 그 방법이 그러니까 논리적 사고가 선천적으로 잘 맞는 분들이 적지 않으시고 소프트웨어 코딩을 하면은 그게 금방 개발이 돼요. 그러니까 답은 일단은 온라인 테스트에 맞습니다. 과감하게 도전하시고요. 네. 만약에 합격하신다면 피싱까지 하시고 피싱에서 불합격 되신다면 깨끗하게 다른 적성을 또 찾아보시는 게 제가 짧은 시간 이렇게 학장님께 들으면서 든 생각이에요. 근데 저희가 관찰해 보면은 네. 피신을 하고 나서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이제 깨달으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피신이 끝나고 나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 본 적이 없다고 느끼세요. 근데 이제 공부해 보니까 지금은 내가 조금 부족했는데 이 방식으로 조금 더 하면은 소프트웨어도 지금은 이제 탈락했지만 더 잘할 수 있겠다고 해서 피신에 떨어진 다음에 소프트웨어 공부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아무튼 모든 뭐 탈락은 또 다른 시작이기도 하니까요. 그렇죠. 네. 자, 그다음 아랑리님 서울에서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예비 지원자입니다. 언제부턴가 단순히 물질적인 안정을 따라가기보다는 세상의 온도를 연결과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올려보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단순히 기술 스택을 쌓아서 취업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길을 꿈꾸는 동료를 찾고 함께 10회를 경험하면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42 서울은 어떤 곳인가요? 사실 이제 저희가 모토로 삼고 있는 거는 소프트웨어로 세상을 바꾸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를 세상을 바꾸려고 딱 보니까 자기가 바꾸려는 방향을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 취업을 하면 되겠죠. 근데 자기가 바꾸려는 방향이 이전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랑 조금 달라요. 물론 이제 그 바꾸는 방향이 좋은 방향이어야 되겠지만 그럴 때는 보통 선택하는 게 자기가 창업을 하는 거죠. 자기가 이제 보통 사람들한테 새로운 밸류를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해서 세상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취업이라고 할 때는 실제 세상을 바꾸는 많은 회사들 취업을 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가 만든 회사에 취업하는 걸 우리가 창업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창업도 도와드립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게요. 저희가 그런 기관들이랑 협약 관계를 맺고 우리 학생들이 창업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그 회사 그 창업 기관들에서 이제 창업을 이미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랑 우리 학생들이랑 협업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도전해 보실 수 있겠네요. 그리고 준수님, AI 인공지능을 제대로 다루려면 석박사를 해야 된다고 하던데 42 서울 과정을 끝내고 대학원에 가는 경우도 있을까요? 당연히 그럴 수 있고요. 네. AI 인공지능, 그러니까 머신러닝은
요즘에 이제 되게 중요한 기술이거든요. 네. 중요한 기술인데 실제 우리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나 사회를 바꿀 때 전체 소프트웨어가 이만큼이라고 하면은 네. 그 안에 AI 기술은 이만큼입니다. 그래서 실제 AI의 핵심 인력, 그러니까 머신러닝의 이론을 추구하고 그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고 만약에 우리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게 본인한테 너무 중요해. 그러면은 대학원 진학도 할 수 있고요. 네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네네. 그리고 둥그르르르님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홈페이지 보니까 전문 멘토가 계신 것 같은데 교수와 전문 멘토분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예, 보통 이제 대학에서 이제 학부 수준에서 교수라고 하면은 특정 과목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진도를 나가서 이 이론 또 이론에 엮인 이제 현실적인 문제들을 학생들한테 이제 가르쳐 주시는 분을 우리가 교수라고 하죠. 네네. 근데 저희 멘토님들은 진도를 나가서 뭔가를 가르쳐 주는 일은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멘토는 여러분들이 가진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이제 방향이 거꾸로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학습의 시작은 여러분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방향을 알려주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학습하다 어려운 부분들을 저희가 상근이든 또 바깥에 계신 멘토님들이든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방향성에 관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사실은 이제 멘토라기보다는 코칭에 가깝다고 네. 보실 수 있습니다. 조력자 같은 예.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네요. 그리고 2년 본 과정은 필수로 전부 이수해야 하나요? 사정상 몇 달만 이수하고 퇴소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NM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절대 권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2년을 우리가 설정한 이유는 그 아까 우리 설명을 할 때 그 공통 과정이라는 게 뭐 사람마다 이제 진도가 다르기 때문에 몇 달에서 1년 사이쯤 걸릴 걸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각 전문 분야가 있는데 그 전문 분야에 몇 개를 하시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근데 이제 내가 어떤 역량을 가졌는데 회사에 취업을 해서 더 잘 배울 수 있어. 회사라는 것이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곳이거든요. 진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역량이 된다 그러면은 그때 취업을 하셔서 가는 거죠. 퇴소라는 게 취업을 의미한다 그러면은 저희가 그 준비된 상태에서 취업을 하시는 거는 절대 환영입니다. 준수님, 2년 과정을 다 채우지 않고 취업이나 진학으로 퇴소할 경우에 포리투 과정을 이수했다는 증명서가 나오나요? 증명서가 사실 그렇게 의미가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알기로도 학위가 없다고 알고 맞습니다. 있는데. 저희는 학위가 없기 네. 때문에 그리고 회사들도 요즘에는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학위에 관심이 그렇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얼마나 잘 배우는 학생인지 그게 중요하거든요. 기술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학위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저희가 형식상으로는 이분이 여기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공부를 하셨는지에 대한 수료증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자격이나 또 뭐 무슨 고시 같은 게 절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형식적으로 드릴 수는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김성현님께서 본과정 학생들이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동아리가 있나요? 있다면 어떤 프로젝트가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저희 본과정 학생들은 이제 학습하는 단위로는 이제 팀을 조금 나누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튜브로 방송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런 동영상 동아리, 그러니까 취미 동아리도 있고, 그 다음에 IoT나 뭐 어떤 서버 기술 이런 거를 연구하는 이제 그 기술 동아리들도 있고요. 여러 동아리도 있고 저희가 그 동아리에 대해서 이제 뭐 저희 내부나 외부에 계신 전문가들을 연결해서 도와드리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활동이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공부를 조금 많이 하셔야 되고 이제 어느 수준 이상이 되면은 기업들이랑 프로젝트를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저희가 그것도 지원을 해드립니다. 네네. 그 다음에 김하다님, 클러스터에서 아이맥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가 지속될 경우 매일 방문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클러스터가 아닌 숙소나 집에서 과제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맥북 대여 관련된 내용도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여기 시스템 자체는 iMac 기반으로 돼 있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100% 출석 이게 이제 좀 어려워졌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좌석에 앉아서 학습하는 게 제일 좋지만 그게 어렵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좌석을 운영하고 있고 이제 그 예약이 안 된 분들은 집에서 원격으로 컴퓨터에 접속해서 학습을 하실 수 있고 원격으로 평가도 가능하고 원격으로 모든 게 다 가능합니다. 아, 네, 신기한데요. 네네. 그 다음에 몽둥님께서 온라인 테스트는 합격했는데 반년 정도 대기 중입니다. 2020년도 테스트 합격자도 시험 다시 치르지 않고 지원 가능한 건가요? 예스. 네. 온라인 테스트에 한번 합격하시면은 저희 DB에 합격자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인 때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뒹그르르님 본 과정 진행 중에 군대를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휴학이 되겠죠? 예, 군대를 가게 되면은 뭐 할 수 없이 휴학을 처리를 해드립니다. 네네. 그 다음에 김은성님 본 과정도 피신처럼 평균 70시간 이상 공부하나요? 이거는 본인의 열정이죠. 어떻게 뭐 학장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많이 해야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70시간 이상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러니까 이전에 유럽이나 미국에서 프리트 학교에서 공부한 친구들 보면은 일주일에 80시간 정도 공부하는 게 일도 아닙니다. 와. 진짜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짧은 기간 안에 여러분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까 이제 엉덩이 무게가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 기간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재밌으니까 열심히 하시게 될 거예요. 네네. 그리고 뒹그르르님 마지막 질문이네요. 피신 중도 포기가 많다는 말을 들었는데 매주 있는 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하일 때 본인 의지와 상관없는 강제 하차 같은 게 있나요? 아닙니다. 피신 때는 강제 하차는 없고요. 본 과정에서는 이제 특정 기간 동안 레벨이 올라가지 않으면은 이제 탈락하는 제도가 있고요. 블랙홀이라고 부르는 제도가 있는데 피신 기간 동안은 시험에 빵점을 맞아도 쫓겨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나중에 본 과정에 들어온 학생들 가운데도 시험을 4번 보거든요. 네. 근데 앞에 2번 빵점 맞은 친구들 많아요. 아. 네, 첫 번째 빵점 맞은 친구는 전체 학생의 한 반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째까지 빵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배워나가느냐라는 네. 과정을 중요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질문은 여기까지였고요. 학장님, 이제 학생들의 막 이렇게 질문을 막 들으시면서 혹시나 아쉬웠던 답변 있으셨나요? 다 저희가 웬만한 부분은 다 답변이 된 것 네. 같은데 또 얘기해 주시고 싶으신 부분이 남아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예전에 많은 학생들이 궁금해했던 내용들이 오늘 또 질문에 많이 들어왔었고요. 네. 실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거는 아마 이런 걸 거예요. 내가 여기에 들어와서 잘할 수 있겠느냐? 라는 질문이실 텐데 그건 아마 본인이 가장 잘 알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알아요? 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저희 거를 예습을 할 필요는 없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인터넷에 소프트웨어를 가볍게 공부할 수 있는 많은 툴들이 있습니다. 네네. 동영상도 많고요. 그거를 한두 번 해보시는 거를 바라요. 그러니까 쉬운 거를 찾아갖고 한번 해보시고 이게 재밌으면 약간 어려운 걸 해보시고 그러니까 내가 소프트웨어를 재밌게 느끼느냐가 너무나 중요하고요. 어차피 이제 소프트웨어 이 동네에 딱 들어오면은 꽤 오랫동안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재미가 없으면은 사실 버티기 어렵거든요. 네. 네. 본격적으로 이제 학생들 선발 과정하고 테스트가 이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 일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온라인 설명회는 이제 아마 저희가 컨퍼런스도 하고 해서 12월까지는 온라인 설명회를 하고 그 이후에도 이제 동영상을 계속 보실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1월부터 아까 말씀드린 체크인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중에 온라인 테스트에 성공하신 분들이 정말로 저희한테 들어올 의사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집중 교육 과정, 그 한 달 피신에 신청하는 절차도 거치고 해서 단계별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이트 또 저희 블로그 또 페이스북 이런 데를 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학장님 너무 설명 감사합니다. 역시나 프로시군요. 네, 지난번에 이어서 올해도 너무나 잘 설명해 주셔서 뭐 저도 포리투 서울 다 알고 가는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네네. 이것으로 이제 포리투 서울 이민석 학장님과 함께한 온라인 설명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학장님 금요일 날 2차 설명회가 있어요. 네. 그때는 12월 4일에는 재학생들에게 묻고 답하다라는 내용으로 라이브 방송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재학생 분들께도 아마 궁금하신 점들이 많을 거니까요. 그때도 또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못다 하신 질문
궁금하신 점 그때 다시 물어봐 주시면 또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학장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은 나를 좀 돌아보는 내 안의 열정을 꽃피우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첫걸음을 떼신 여러분들의 열정을 저희는 응원해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소프트웨어를 이끌어갈 핵심 인재가 될 거라고 저희는 응원을 드리고 싶거든요. 주저하지 마시고 지원해보시고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고아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